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0년 만에 최대 재앙이 옵니다. 오늘 2시 터진 해외 보도자료와 국내 각종 부동산 지표가 매우 긴박하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거품으로 무한정 폭등한 자산 가치가 붕괴되면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충격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홍콩, 스웨덴 등 해외 집값이 심각하게 붕괴되면서 도미노식 부동산 하락 우려도 높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2시 터진 엄청난 사건, 100년 만에 최대 재앙 온다. 자, 이 빛이 지금 마그마가 돼가지고 이 아파트를 휘어 감쌉니다.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빛으로 이 아파트를 잡았는데, 자, 이게 밖으로 분출되는 순간 집값은 크게 폭락을 할 겁니다. 100년 만에 최대 재앙이라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뉴스에서 나와요. 현재 부동산은 버블 꼭지점 2029년까지 약 20에서 40% 하락한다. 뉴스에서 말하는 20, 40%는요 6, 70, 8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세 가지 하락, 사이클 하락이 있고, 금리나 이번에 물가 문제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제일 위험한 게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먼저 사이클상 하락, 과거 5년 하락, 2022년에서 26년 지역 물건 상승폭,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에서 60% 정도 하락을 가져왔어요. 즉 이렇게 보세요. 자본주의의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금, 달러, 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재화는 폭등 아니면 폭락이에요. 상승 하락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과거보다 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구도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고 성장률은 정체되고 해서 이 사이클상 하락만 돼도 반토막 이하로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하고 물가, 이게 특히 미국발 문제로 터진 건데, 금리 인상 대략 한 2년 정도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정도면 약발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물가가 잡혀야겠죠. 지역의 물건 상승폭에 따라서 10에서 40% 정도 떨어질 겁니다. 생각보다는 충격이 조금 덜할 가능성이 커요. 왜? 한 1, 2년밖에 안 되니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위험자산 하락. 위험자산도 지금 이미 주가는 폭락을 했으니까 이제 부동산이 따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문제는 이 경제위기입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세계 침체. 예전에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집값이 폭락을 하듯이 한 5년 정도 떨어졌는데, 그렇게 따지면 2022년부터 26년 꼭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더라도 침체가 길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만약에 경제위기 또는 침체가 길어지면 무려 20에서 70%까지 추락할 수가 있어요. 핵심 요소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 해외 집값이 버텨주느냐인데, 지금 해외 집값은 우후순으로 떨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중국도 낙하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최상과 최악의 선택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잘 보시고 판단하세요. 자, 시기, 최상의 매입 시기. 자, 데이터상으로 최상의 매입 시기는 지금 1에서 5년 흐름을 보면서 바닥장을 판단해야 돼요. 몇 년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흐름을 봐라. 이게 최상입니다. 최악은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가장 최악이라고 봐야 돼요. 특히 6개월 이내. 자, 분양, 최상. 그럼 분양으로 따질 경우는 최상이 언제냐? 자, 바로 좋은 곳에 청약을 넣는 건데,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웬만큼 좋은 곳은 넣지 마세요. 웬만한 곳들은 나중에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양의 최악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범한 곳,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은 다 최악이라고 보세요. 분양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매입은 아예 하면 안 되고, 분양조차도 조심해라. 자, 입지 볼까요? 최상의 입지, 서울. 서울에 인접 가까운 경기. 그리고 광역시에서도 중심지역. 바로 이런 곳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장 말고 매입은 폭락장에. 최악은 어딘지로 아세요? 자, 수도권에
외곽입니다. 아무튼 외곽이 제일 안 좋아요. 지금 외곽 집값도 비쌉니다. 광역시도 외곽이 안 좋은 거예요. 중소도시 마찬가지. 자, 상급지로 꼭 진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근처에서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내 걸 끌고 갈 게 아니라 많이 빠진 곳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되고 공급은 넘쳐나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하는 유일한 길은 자, 상급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 최상의 물건이 뭔 줄 아세요? 자, 역세권의 주거타운, 주거타운은 뉴타운이라든가 대규모의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1,000세대 대단지가 아니라 이것들이 모여있는 곳들을 주거타운이라고 하죠. 또는 1,000세대 대단지. 최악의 물건이 뭔 줄 아세요? 자, 토지라든가 빌라,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에요. 또는 상가라든가 뭐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이 아닌 것들. 얘가 최악입니다. 최악. 토지도 포함해요. 자, 최악의 분양이 뭔 줄 아세요? 자, 고분양가로 분양받은 거예요. 아파트를 고분양가로. 또는 미분양을 잡은 거. 상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그 다음에 나홀로 이런 걸 잡는 거. 아파트가 아닌 것들 잡는 거. 이게 최악의 분양이라고 지금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상황. 지금 시기, 입지, 물건, 상황 4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최상의 상황이 언제냐. 내 자본금과 연봉 이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갭 투자를 하거나 적당한 빚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최상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하락장이고 입지 물건을 맞춰야죠. 자, 이제 최악은 뭐냐? 상투장. 자, 자본금에 맞게 그냥 자기 돈에 딱 맞게 아파트도 아닌 거 실거주 하는 거. 물론 실거주라는 말이 좋지만 꼭지장에 실거주를 한다. 이건 최악이에요. 자, 하락장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분양권 미분양을 고른다든가 또는 자녀 명의로 잡는다든가. 자, 세 번째, 부동산 폭락장 매입 시에 투자 가치. 폭락장의 투자 가치.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가장 좋은 것은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대단지. 가장 좋다라고 아예 찍어놨죠. 그 다음에 그냥 좋지 않은 게 뭐냐? 아파트가 아닌 것들. 주택은 주택인데 아파트가 아닌 것들. 빌라나 오피스텔 등등등등.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자, 주택이 아닌 거예요. 비주택,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거 좋은 줄 알더라고요. 토지를. 이거 썩어 빠진 겁니다. 팔리지도 않고. 아주 나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매회사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뭐예요? 경매회사에서 다루는 것들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일 많이 다루는 게 토지 상가고 그 다음에 OP 빌라인 거예요. 제일 덜 다루는 게 아파트 대단지예요. 맞잖아요. 자, 먼저 아파트 대단지 가장 좋은데 장기적으로 서울 인접 대단지. 자, 서울 2013년에 무려 3배나 뛰었어요. 3배 반이나. 전국 2020년에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자, 장점은 장기적으로 최고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하락장에 얘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 나홀로라든가 지방은 위험하고. 자, 비아파트 빌라 OP 장기적 속도, 아주 속도가 빠른 재개발 지역만 유방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의 빌라나 이런 것들은 아주 나빠요. 상승률 아파트의 30%밖에 되지 않고요. 수익률도 높지 않습니다. 자, 단점, 투자성이 적고 안 팔리고 기회도 잃어버린다. 단점은 작으니까 안 읽을게요. 자, 비주택, 상가 토지 아주 나빠요. 자, 수도권 특화된 20%, 뭐든지 10에서 20%는 좋은 곳들이 있어요. 그 외에 7, 80%는 안 좋다. 자, 그다음에 상승률 그렇고, 상승률 아파트 그렇고, 이제 원금 손실도 볼 수 있고, 단점, 매수가보다도 낮아요. 오히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월세도 공실이 증가하는 추세라 상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구분상가. 부동산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과 수익률. 자, 부자 되는 방법, 부동의 1위가 부동산은 맞아요. 청년층 코인 인기가 시들거리면서 부동산이 인기가 많은데 문제는 상투장의 부동산은 제일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잊지 마세요. 자, 부동산을 제대로 투자하려면 별별 쳐볼까요? 이 4가지 요인을 잘 판단하세요. 먼저 최고 조건을 지금 갖춰 놓으세요. 어떤 게 좋은 줄 아세요?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현금을 많이 비축하세요. 멀쩡한 집을 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 집 위에도 현금을 저축을 많이 하고, 두 번째 타이밍, 폭락장 바닥, 이게 타이밍이고, 입지는 분명히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서울하고 핵심 지역. 물건은
명품 아파트, 대단지. 자, 방법은 그냥 매수하는 것보다 폭락장에 갭 투자라든가 빚을 얹는 게 좋다. 자, 위험 요인도 제거를 미리 해야 돼요. 지금 미분양이라든가 고분양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털어내세요. 자, 폭등한 실거주를 지금 갖고 있어. 그럼 나중에 폭락할 일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적당한 시점에서 던지는 것도 좋아요.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지금 많이 몰려 있어, 돈이.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던지세요. 땅, 상가, 빌라 이런 거는 완전 묶여버려 가지고 돈 벌 기회를 놓쳐서, 자, 30대 청년이 70대 노인이 돼도 가난해집니다. 이런 거 끌고 가게 되면. 자, 평생 무주택 전월세로 사는 것도 아주 안 좋죠. 자, 이제 10년 재테크 수익. 주식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보세요. 10년 끌고 가면 70% 원금 탕진합니다. 100에서 70%를 탕진한다고요. 열에 9명이 그래요. 자, 그럼 가상화폐 이거나 적당한 이제 데이터가 아직은 짧지만 대략 반토막 정도 원금 탕진한다고 보면 돼요. 하지 마세요. 달러는 이 시점에서 마이너스 15% 플러스 30%. 왜? 달러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익이 조금 더 클 수 있죠. 자, 그다음 금 15에서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30. 생각보다는 많이 못 먹죠. 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하락장에 잘 잡게 되면, 자, 본전치기부터 최대 8배까지 아파트가 가장 많이 벌어요. 자, 아파트 수익률 볼까요? 이제 바닥장에 잡으면 5천만 원 갖고 갭 투자를 하게 되면 2억을 벌어요. 1억은 4억을 안겨줘요. 2억은 8억까지 안겨주고요. 4억은 16억을 안겨주고 8억은 32억을 안겨줍니다. 이거 서울 기준이에요. 실제로 2013년에는 이거보다 더 올랐어요. 자, 이제 청약 A, B, C 이것도 꼭 기억을 하세요. 청약은 3기 신도시를 꼭 노리시고 1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세요. 자, 유망지역만 넣으라고요. 자, 나는 가점이 형편없어 그냥 넣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A급지만 넣으세요. B, C도 조금 판단을 하세요. 가점이나 특공 여건이 좋은 사람은 B, C 보류하시고 A로만 넣으세요. 물론 B, C 넣어도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A급지 어디냐? 서울 전체 강남, 뉴타운 500세대 이상은 다 좋아요. 물론 분양가를 봐야지만 3기 신도시에서도 여기입니다. 교산, 자, 광명시흥, 복정, 위례, 신촌, 낙생, 용인 플랫폼시티, 뭐 의왕, 청계 이런 등등 이런 정도예요. 그 다음에 과천 수방사,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도 괜찮아요. 자, 구리, 진건지구. 자, B급지 이번엔 2번째 정도로 괜찮다. 분양해서 여기도 좀 아주 좋은 사람은 여기 넣으면 안 되고 A로 넣으세요. 자, 3기 신도시 의왕, 월암, 안산, 장상, 계양, 부천, 대장, 원종, 역곡, 시흥, 하중, 왕숙, 장항 이 정도는 전반적으로 B급지.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는요 대단지 중저가 특급 분양인데 10개 분양하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넣는 게 좋아요. 재개발 재건축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C급지 3기 신도시의 운정, 우정, 회천, 검단, 구월, 뭐 하중, 거모, 신길, 대암이, 진접, 진암, 봉담 등등등 엄청 많죠. 얘는 C급지밖에 안 돼요. 분양가가 싼 곳들이죠. 손해본다라기보다 하락장에는 분양가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얘들도. 그리고 상승장에는 2배 뛰겠지만 별로입니다. 그래서 A 우선으로 넣고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넣으세요. 그런데 F급지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F급지예요. 서울이라든가 기타 지역의 소규모 단지는 다 F예요. 세대수가 200세대도 안 되는 것들은 다 그래요. 다 안 좋아요. 특히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은 다 F급지야. 수도권, 지방 대부분의 70%, 그러니까 모든 분양의 70%가 이거라고 했어요.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무조건 청약 넣기보다는 좀 급매를 차라리 폭락장에 잡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하락장에 마이너스에서 잡거나 그렇게 하세요. 뒤늦게 뛴 곳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이것은 많이 떨어진다. 자, 먼저 늦게 뛴 아파트부터 볼까요? 어디가 늦게 뛰었어요? 서울도 외곽이 뛰었어요. 근데 나는 서울은 다 좋다고 봐요. 자, 지금 잡으면 안 되고 이제 하락장에 잡았을 경우는 서울은 잡으세요. 그리고 경기도는 하락장에도 중간이라든가 외곽 지역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광역시 대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지방 전체. 얘들이 늦게 뛰었잖아요. 늦게 뛰었다는 말은 그만큼 장기간 안 올랐다는 뜻이에요. 안 올랐다는 것은 인기가 없다는 것이고 다음에 하락하면 또 전고점도 회복 못할 수도 있다. 늦게 뛴 부동산들이 아주 안 좋아요. 지역주택조합,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얘는 늦게 뛰었잖아요. 뛰지들 않았거나 뭐 늦게 뛰었거나. 자, 수익형 부동산도 다 좋지 않아요. 자, 상가, 레지던스, 아파트형 공장. 토지도 나빠요. 굳이 따지면 3번이 제일 안 좋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안 좋고 1번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양 부동산 분양을 했더라도 고분양가라든가 미분양이 됐거나 소외지역이거나 외곽지역 또는 아파트가 아니거나 이런 분양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부동산 대폭락 대비 폭락 징조 점검 해결 방안. 지금 폭락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냐?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어가지고 1년째 발 동동동 거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일단 물가 급등,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이게 지금 3쿠션으로 가고 있죠? 바로 이게 집값 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2번이 중요해요. 해외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민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주식, 암호화폐도 떨어졌어요. 위험자산도. 이게 바로 집값 폭락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 매수 심리, 시세 등 주요 지표 3박자가 폭락을 예고하고 있어요.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무주택자들 현금 확보가 최고고요. 매수하는 사람들은 보류하세요. 그리고 최고로 좋은 데만 청약하세요. 1주택자, 자, 매도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중저가, 오히려 비싼 것은 중저가로 갈아타기. 왜? 빚이 많을 경우 비싼 게 더 떨어지니까.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걸로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매도할 생각을 하세요. 해결 방안 찾아볼까요? 가장 좋은 일환이 뭐냐? 지금 매도하고 현금 확보하고 폭락장에 매입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팔면 불안한 사람들은 이안으로 가세요. 하락 과정에서 매도하세요. 바로 매도하지 말고 좀 더 손해봤어도. 왜? 진짜 하락하는지 보고 현금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폭락장.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예 그냥 끝까지 보유하세요. 팔면 불안하면. 그럼 폭락장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내 것이 10억이고 20억짜리가 있다. 그럼 20억짜리가 훨씬 많이 빠져요. 10억짜리는 5억으로 떨어지면 20억은 10억으로 떨어져요. 갈아타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매수자가 피할 곳 어디냐? 미분양 피해야 돼요. 금매도 금매가 아닙니다. 피해야 돼요. 못난이 주택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매수자가 피할 곳. 미분양 4개, 고분양가, 또 입지가 안 좋아서 미분양. 자, 나홀로라서 미분양. 아파트가 아니어서 미분양. 또 조정지역이 아닌 이상한 곳도 미분양 날 수 있어요. 최고 조건이 최고로 좋은 조건은 안 좋다. 무이자, 얼마나 좋습니까, 무이자? 자, 이자 후불제로 해준대요. 발코니, 옵션도 무료로 해준대요. 이런 데는 보지도 마세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 시점에 조건이 좋을까. 과장 허위로 많이 합니다. 뭐 경쟁률이 셌다든가, 뭐 미분양 수 별로 없다든가, 거의 다 분양 다 됐다. 회사 부분으로 지금 나온 거다. 부적격자가 많아서 그렇다. 다 뻥입니다. 알았어요? 자, 금매. 많이 뛴 상태에서 금매일까요? 3억 아파트가 8억으로 뛰었는데 이제 7억이라고 해서 금매가 아니라고요. 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프리미엄이 2억까지 뛰었다가 이렇게 좋은 게 2억까지 갔다가 1억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거 잡으세요, 빨리. 얘 마이너스 2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매물 놓고 안 떨어진다. 자, 2억이 5억으로 올랐는데 갭불 5천만 원 떨어졌어요. 자, 3억이나 뛰었는데 5천만 원 떨어졌다고 이거 절대로 안 떨어지니까 잡아라. 얘 2억이나 3억으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못난이 잡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못난이가 뭘 못난이냐? 막연한 재개발은 다 못난이에요. 이거 묻어놓는 게 아닌 거예요. 묻어놓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 폭락한 아파트를 놓치기 때문에 완전히 기회비용 놓쳐갖고 20년 동안 재테크 못하는 거예요. 빌라, 다세대, 오피, 입지 안 좋아서 매입하는데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자, 주택수 제외, 비주택, 땅, 상가, 오피스, 공장 이런 것도 굳이 꼭 지금 하려고 그래요. 자, 호재가 많다고 해서 잡지 마세요. 자, 얘들은 못난이는 아니지만 GTX, 전철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뛰어서.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얘들은 아주 안 좋죠. 이번에 매수자 계약 파기 속출
매도자는 파기해도 매수자는 잘 안 하는데 요즘 막 늘어나요. 수도권 집값 왜 이러나 계약까지 파기한다니. 자, 계약 포기. 집값이 10% 계약가 밑으로 떨어졌어. 중개소 갔더니 신고가에 매수한 것 알고 아예 그냥 계약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에이, 자, 내가 신고가다. 오히려 지금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오히려 지금 금매가 더 내 거보다 싸. 파기하는 거예요. 당첨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쟁률은 높은데 계약률이 떨어져서 포기. 경쟁률도 낮고 미분양이라서 계약 포기. 고분양가라서 분양가 아래로 그냥 하락하니까 포기. 이거 현명한 생각이에요. 포기하세요. 자, 가계약도 포기. 가계약금 붙이고 하락 소식 듣고 포기. 줍줍이 가계약 불안해서 정식 계약 포기. 당첨 후 계약하고 시행사와 막 취소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싸워서라도 포기하세요. 자, 하락장. 여기 보세요. 자, 이게 4억짜리는 하락장에는 5천만 원이면 잡을 수 있어. 아세요? 그쵸? 근데 이제 4억짜리가 2억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4억짜리가 2억 떨어진 걸 5천에 잡는다고요. 자, 결국 5억으로 가니까 3억을 벌어요. 5천 갖고 3억을 번다고 6배 벌었네요. 자, 이번에 6억 아파트가 3억으로 떨어지는데 하락장에는 1억에 잡을 수 있어. 자, 1억 갖고 5억을 벌었네요. 실제로 이것은 그냥 비일비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락장에 이제 9억짜리가 4.5억으로 떨어졌네. 얘 1.5억으로 잡아요. 9억짜리가 4.5억으로 떨어진 거. 얘 결국은 8억까지 올라가요. 8억을 벌어요. 1.5억 갖고. 자, 이제 15억짜리 7.5억으로 떨어졌네요. 2.5억, 3억이면 잡지 않나요? 얘 14억을 벌어요. 여러분들 5천, 1억, 1억 5천, 2억 5천밖에 없다고 자책하지 마요. 이 돈이면 이렇게 벌어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완전히 부동산이 난리가 났네요. 불바다가 됐네요. 인생이 순탄하게 이어지길 바라듯이 국가 경제도 완만한 상승하고 하락의 연속이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재화는 엄청나게 돌출된 산봉우리와 깎아지르는 낭떠러지가 계속 반복돼요. 이게 그만큼 가파릅니다. 감사합니다.